네, 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오늘 8일째를 맞이했는데요. 말하기 읽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강령을 선택했고, 또 지난 일주일 말하기 읽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기왕 강령을 교보제로 선택을 했으니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생각한 점, 또 혹은 공부했던 점들을 덧붙여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물론 제 의견을 말한 적도 있지만 주로 틀리지 않고 읽는 데에만 급급했고 단어나 글자 하나하나에만 집착해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제대로 읽고 또 제대로 말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또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형식을 약간 바꿔서 목표한 분량을 다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라든지 느낀 점 혹은 공부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롯이 이제 제가 혼자 알아보거나 제가 느끼거나 제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뭐 정의된 내용이라든지 규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령 읽기를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정당의 강령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떤 정당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10대 이행 과제, 약속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서술해 놓은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강렬하게 첫 줄부터 뭐 검찰 독재를 막는다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은 정당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정당은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강령 없이 당헌 당규만 존재하는 정당도 있었고요. 비교해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굉장히 길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일 텐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자유당의 독주에 한 거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약간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 길이가 길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가장 큰 특징은 역사인식이 가장 첫 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제1조 1항을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첫 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첫 줄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 정신과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또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이 이 길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정신을 압축해 놓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주독립 정신을 가진 민주주의 정당이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령 전반적인 내용은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목표를 서술해 놓았는데요. 오늘 읽게 된 그 강령, 첫 번째 강령의 경제 부분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목표한 내용은 강령 첫 번째 정강 정책인 경제 부분의 혁신 성장과 민주적 시장 경제라는 이 정강 정책에 총 10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소제목까지입니다. 10가지 소제목들을 쭉 살펴보면 혁신 성장과 민주적 시장 경제라는 대제목 경제 안에 혁신성장 강화라는 소제목이 가장 먼저 있고 거기에 이어서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 포용경제 기반 구축,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사회적 경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어촌 조성, 조세 정의 확립, 또 재정 민주주의 구축 이렇게 총 10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관통하는 내용은 공생, 상생, 협력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협력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소제목이 혁신성장 강화인 것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강령은 2025년 8월 개정본인데요. 이전에 개정되기 전 정강정책에는 아마 이 혁신성장 강화가 가장 첫 번째 소제목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첫 번째 정강정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강화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소제목인 포용경제 기반 구축까지 읽으면서 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자 하나 틀리는 거는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강정책 1. 경제,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시장 경제를 실현한다. 혁신 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형 선도 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 활성화, 창업 교육 및 창업 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 민주화를 완성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다. 재벌 개혁과 함께 건전한 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부당 내부 거래와 사적 이익 편취 등 불법적 경제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벌을 강화한다.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 경영 제도를 강화한다.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과 상생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생태계를 감안한 지속 가능한 시장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 주체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 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한 자본 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금융 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성장, 플랫폼 기업과 이용 사업자의 이익 공유,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의 상생 협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 개발과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2번 틀렸네요. 앞부분에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를 절었고요. 2번째는 이제 경쟁을 촉진하고, 이 부분도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응, 니은, 리을 발음이 연속되는 게 참 어려워요. 말을 웅얼거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소리를 먹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웅얼웅얼 할 때 특히 이응, 니은, 리을 발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 정도는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원테이크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카메라에 용량이 없다고 해서 끊겼습니다. 다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정의를 잘 몰랐던 단어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상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해를 했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기관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대해 감시, 참여,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 기업 가치와 투자자, 사회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책임 있는 투자 행동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 스스로 이것을 준수하면서 좀 더 책임 있는 경영을 이루어가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강정책 첫 번째 경제 단락의 세 번째 소제목까지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혁신과 공정성 그리고 또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동반 성장 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장과 분배가 좀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공정한 분배,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 이런 단어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세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여러 가지 뭐 험한 말들이 많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현대 사회가 혁신이 제일 먼저 혁신 성장 강화가 제일 먼저 나온 건 현대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때문이고 특히나 경제나 과학 분야에서 더 그런 점들이 두드러지는데 AI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들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들이 창출하는 수익이 되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이 많이 생긴 것들을 성장을 하고 이런 성장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소득들을 분배를 하는 과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반드시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잊지 말고 주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혁신과 공정성,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이라든지 또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증가시켰는데 참 잘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다시 네 번째 단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